요즘 병원에 가보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뭐 철마다 보약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 뜨끈한 약차 한 잔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타주셨던 가루 인삼차. 요새는 뭐 그런 거 나오나 몰라요. 자, 오늘도 생활에 힘이 되는 방송, 뜨끈한 그 약차 같은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열혈 워킹맘 방송인 박슬기 씨와 육아정책 살펴드릴 거고요.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유센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칠수입니다. 약차 같은 방송 성동에 살아요. 예. 가요 중에 저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 있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약차 같은 방송은 좀 처음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도. 자, 아무튼 여러분의 건강한 성동 라이프를 위해서 오늘도 뜨끈하게 한번 생활 꿀팁을 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배칠수의 구조대가 돼주셔야 됩니다. 대신에요,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구조대 이렇게 해서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저도 그 응원 받아 힘을 내서 더 세밀하고 깐깐하게 자세히 구정을 살펴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코너 슬기로운 성동생활에서는요,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육아정책 준비했는데요. 지금 옆에서 박슬기 씨가 기다리고 있네요. 빠르게 그 첫 코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잡아본 순간, 여보, 우리 꼬물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아우 나 아니 진짜 회사에 병원에 나 돌아다니기 너무 힘든 거 알아? 아이고, 자기야 아니 우리 진짜 이 딩크족으로 살 걸 그랬어. 나 정말 눈물 나 유유. 아이, 그래도 우리 여보가 정말 귀하고 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좀만 더 힘내자. 응? 다들 그렇게 출산하면 애국자라면서 지하철 타면 앉을 자리도 없고 눈 마주치면 모르는 척하고 이게 뭐야? 나 진짜 너무 힘들잖아. 아이, 이제 고정해. 태교에 안 좋아. 나 있잖아 임신 초기 때는 앉았다가 완전 할아버지한테 막 혼났다? 얼마나 속상했는데. 내가 임산부요 하고 뭐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 맞다. 자기야, 그 요새는 말 안 해도 초기 임신부라고 알려주는 베이비 라이트라는 게 있대. 우리 이거를 한번 알아볼까? 어머나? 그게 뭐야? 오! 한번 알아보자. 어디서 뭘 알아봐야 되지 근데? 예스! 말 돌리기 성공. 어후.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꽁트에서 먼저 인사했어요. 박슬기 씨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성동구청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박슬기입니다. 요번에 너무 저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연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쉽게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섭외했을 거예요. 그쵸.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 얘기가 참 저한테는 생경합니다. 예전에 저 안녕 프란체스카 할 때만 해도 소녀 같은 모습. 그때가 19살, 20살 이랬으니까요. 예.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엄마예요. 그러게요.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열혈 워킹맘인데 네. 일단 멋지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여기까지 오는 일도 이제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걸려서 왔어요? 길이 꽤 막히더라고요. 그 상암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딱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요즘에는 운전이 조금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맛도 운전하면 하지.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막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긴장으로 이어져 갖고 뭐 애한테 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되니 또 맞아요. 복잡하고. 예. 네. 참 복잡합니다 정말. 어쨌거나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 성동구가 30대 출산율이 25개 자치구 중 1위였어요. 우와. 예. 그래서 더욱 뭐랄까요? 출산 친화적인 도시, 그런 동네 아닌가 싶은데, 그러네요. 돌봄도 성동이 좋습니다. 성동구엔 공공형 삼신할머니가 있다. 야. 그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동구에 살았어야 됐네 제가. 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예. 얘기하시더라고. 네. 그러게요. 자, 도움 말씀 위해서 건강관리과 가정건강팀의 임순자 팀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육기획팀의 강홍석 팀장 함께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자기소개 좀 저 시간 드릴게요. 건강관리과 가정팀장
임순자입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우리 순자 언니. 예, 여성가족과 보육계획팀장 강홍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석이 오빠. 멋있다. 목소리가 벌써 부드러우시잖아요. 네. 여성가족과 이렇게 맡으시려면은 또 이런 캐릭터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자, 임신, 출산, 육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예 또 이걸 갖고 뭐 정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고 혜택 같은 거 빨리빨리 찾고 네. 이런 것도 엄마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슬기 씨 일단 이제 어떤 지원들 찾아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 뭐 보건소에 한 2번 정도 갔습니다. 먼저 한 3개월쯤이었나요? 그땐 가서 제가 산정 검사를 했어요. 예. 산정 검사를 했더니 산부인과에서 했으면은 조금 비용이 나왔을 법한 것들을 보건소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비용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음. 그리고 약 한 달 전인가요? 딱 6개월 넘어가는 시점에 가니까 철분제랑 막 이것저것 엄청 챙겨주시는 거예요. 깨알같이 또 챙겼구나. 그거. 예, 어. 진짜 한 보따리 챙겨왔어요. 집에 뭐 아기 거즈 수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잘했어요. 이런 것들을 슬기 씨 같은 분들이 이제 뭐랄까 찾아서 네. 체험을 하고 음.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애를 낳은 뭐 육아 뭐 저 출산 장려 정책 한다는데 음. 뭐 한다는 거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찾아봐야 되고. 예. 예. 임신했다라는 말과 동시에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60만 원이요. 아 진짜로? 예. 그런 얘기 많이 해던데. 그러니까 처음에 다태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쌍둥이는 아니니까 네. 단태합니다 했더니 원래는 다태하면 100만 원인데 아. 단태하라고 하니 6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을 해서 그걸로 산부인과에서 검사하고 뭐 초음파 볼 때 내는 비용들 다 음. 계산을 했어요. 아니 쌍둥이면 120 안 주는 건 좀 서운하긴 한데 그 아무튼. 조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음. 많이 알려야 되고요. 맞습니다. 중간에 슬기 씨 같은 분들이 또 매개체가 돼주면 참 좋죠. 노력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출산 육아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성동구 뭐 일단 뭐 최고라고 하니까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우리 팀장님들 우선 슬기 씨처럼 출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가장 여러분이 관심이 많을 출산 축하분부터 알려드릴게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실천일까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성동구에서 출산하시면 10만 원 상당의 아기용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출산 축하용품. 예, 네. 예. 그리고 건강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해야 할 검사도 많고 이런 걸 위해서 성동구는 임신 초기 검사 지원, 기형아 검사 지원, 임신성 당 검사 지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가계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낮은 경우는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거 되게 비싼데. 또 둘째 아이부터는 출산 장려금이 지원되는데요.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150만 원으로 격려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부지런히 아이 계획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예. 부지런히 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슬기 씨도. 일단 소재를 또 옮겨야죠 이쪽으로. 이사부터 와야지, 예, 그러니까, 예. 이쪽으로 예예.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청 안 하면 남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어디서 알아봐야 되죠? 진짜 그렇거든요. 찾다가 지치고 막 찾아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한 번에 좀 딱 이렇게 심플하게 해결이 되면 그 좋겠는데. 임신부들이니까. 그렇죠. 찾아보면 뭐 보건소, 뭐 여기 가면은 또 맘센터로 가보시라, 뭐 이렇게 좀 따로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시죠. 저희 성동 아이맘 센터를 찾아오시면 임신 출산 관련 모든 시설을 한 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있거든요. 영유아 접종실, 성인 접종실, 임산부 초음파실, 영양 플러스실, 그리고 아기 건강 첫걸음 간호사실, 모유 수유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건강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키즈만 카페가 있어서 첫째나 둘째 데리고 오셔도 힘들지 않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감동이다. 네, 유모차 살균기도 있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죠. 이게 정말 현장 친화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실질적인 정책이죠. 그쵸.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요. 이토록 유연한 어떤 공무원 사회. 정말 살고 싶게 만드네요. 예, 이건 좀 여담인데요. 실은 저희 이제 형님도 공무원으로 평생 사셨어요. 그러셨구나. 곧 이제 뭐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예. 요즘에는 공무원 사회가 훨씬 유연하고 빠르다 이런 얘기를 저
왜 하필 뭐 집안 식구들 모였는데 그걸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에 많이 달라졌고 네. 공무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 같은 이미지로 보면 안 된다. 오. 특히 성동구는 그런 측면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음. 쭉 저 진행하면서 네. 굉장히 좀 특별한 구 같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자, 지원 정책들을 보면 구청 지원이 있고 서울시 지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각 챙기는 것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예, 그렇죠. 몸을 가누면서 일하기도 힘든데 이런 지원까지 돌아다니면서 챙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아, 어려워요.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임신출사정보센터 http://서울.ag.서울.go.kr 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아. 못 찾으실 것 같아요. 예. https 그렇게 하시고 서울 그다음에 다시 agi.서울.go.kr/s맘입니다. 예. 예. 깔끔했어요. 괜찮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공지글에 게시가 되어 있죠? 예, 공지글에 되어 있고요. 네. 초록색 창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네. 예비맘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에서는 모자 보건 서비스 6종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남녀 임신 준비 프로그램, 자치구부별 임신 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정보를 열람하고 신청할 수 있고요. 우와. 전자 바우처를 이용하는 산모 신생아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 모유 수유에 유용한 유수직이 되어 이게 시중에 사려면 한 20에서 30만 원이 넘거든요. 비싸요, 비싸요. 조금 쓰면 또 이제 못 쓰니까 네. 유축기. 네. 그리고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체크를 해주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집 밖에 나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직접 음. 방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좀 감동인데요. 그죠. 요거를 이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참 부모 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거 이 모든 걸 다 챙기려면은 여간 부지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암기력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사진 네. 찍어놔야지 뭐. 네, 맞아요. 자, 슬기 씨 어때요? 임신 관리도 관리지만 저 출산하고 나서도 걱정이 클 거예요, 사실. 뭐 기쁘기도 하지만. 자, 출산했다. 예.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제일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나도 경단녀가 되진 않을까. 경력단절. 하는, 네. 그게 가장 좀 고민이고 걱정이고 또 일단 지금 들어보니까 이곳 성동구에서는 아이맘 건강센터랑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주변 언니들 보면은 아이를 낳고 그렇게들 많이 울더라고요. 아, 산후우울증 얘기하려고 네, 그러구나. 우울증이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산 전이잖아. 산 그쵸, 전. 산 전이니까. 산 후에 얘기하자. 슬기야. 그러게요. 네. 지금은 마냥 기쁜데 맞습니다. 예. 아이를 낳고 나서 나도 혹시 그렇게 우울감에 빠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이 두렵기도 해요. 네네. 어떻게 예. 성동구청에서 뭐 좋은 대책이 있나요? 아, 네네. 그래서 성동구는 해피맘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 예, 조사에 의하면 산모의 80% 정도가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10 내지 20% 정도는 산후 우울증이 발생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걱정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동구에서는 7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해피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성동구에서 출산 후 24개월 이내의 산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어머니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2298-1080, 성동구 보건소 전화 2286-7099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슨 광고 회사에서 나오신 분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팀장님은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이렇게 저 개인기가 그 뭐라 그러죠? 구연동화? 아이들에게 약간 이런 개인 거. 방송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제가 예정일이 1월 13일이거든요, 내년. 네네. 근데 만약에 그때 우울증이 와도 7월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보니까 개별 상담 해드립니다. 아 개별 상담이 네, 있군요. 네. 야, 여기서 네. 어려운 거 하나 훅 들어갔는데 예리해요. 바로 됐어요. 아, 네, 바로 네. 됐어요. 개별 상담이 또 해결됐어요. 있네. 예. 슬기 씨. 네. 전화번호나 또박또박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298-1080 성동구 보건소는요 2286-7093입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제가 강조드릴게요. 이 땅에 장한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해요. 꼭 이용하시고 우울증 극복해서 자존감 끌어올리자고요. 네. 아 근데 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 탈 때 자리 양보하는 그 문제가 나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자리가 응.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요거 들더라고요. 최근에 참 이거 화두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더 많은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성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마을버스에 베이비라이트가 운영됩니다. 네. 오? 이게 뭐예요? 아까 저 이제 꽁트에서 했는데. 네, 꽁트에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열쇠고리 모양의 이 발신기를 임신부가 가지고 탑승하시면 네. 버스에 설치된 수신기가 불빛을 이렇게 깜빡이면서 음성 안내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머.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를 유도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어. 불빛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그게 약간 조명 같아서 왠지 노래를 부르면서 버스를 타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게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좀 좋은 문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이게 서로 좀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예. 해요. 네. 베이비라이트라는 것의 발급에 대해서만 공신력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초기에 뭐 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네. 초기 임신부구나 하고 누구나 인정하니까 맞아. 초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야, 굉장히 맞아요. 좋은 시스템 네. 같은데요, 이건. 자, 자, 맞습니다. 초기 임산부들이 참 너무나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죠. 네. 앉아 있는데 계속 눈치 보이는 거 식은땀을 넣는 거예요. 맞아. 지레 그냥 오해할까 싶어서. 근데 이게 총 몇 대나 설치됩니까, 이게? 저희 이제 성동구 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2번, 3-1번, 3-2번 모두에 수신기를 달았어요. 이거는 우와. 전 차량에. 네네. 18대에. 그 산모 수첩이나 임신 확인증을 가지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신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거니까요. 예. 근데 저는 또 이 와중에 고민되는 게요. 베이비라이트를 갖고 버스를 탈 때 안내 멘트가 나오면은 아니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막 소리가 나면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컨디션 괜찮거나 오늘은 한 세 정거장 정도 가니까 서서 가도 돼 이런 마음을 갖고 버스에 탑승하는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쁘끄러운 근데 그런 상황이 이거는 연출될 수도 굳이 있을 것 뭐 같아요. 답변 안 해주셔도 제가 알겠는 게 예. 끄는 스위치 있지 않겠니? 아 그럴까? 네, 어떠세요? 네, 맞아요. 어. 네,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발신기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네. 2019년에 사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 안 되면 건전지라도 빼겠지. 그러네요. 예. 기계인데 그죠? 그럼.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출산 경험이 있는 20대에서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임신부 배려석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느꼈다는 응답이 나왔어요. 슬기 씨, 몇 퍼센트나 나왔을까요? 몇 저는 퍼센트나 저 불편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뭐 절반도 좀 후하고 저는 뭐 거의 한 100%라고 봅니다, 사실. 예. 맞아요. 불편을 전 너무나 느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느꼈을까요? 거의 대다수가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 그런 분들 많으실걸요. 얼마나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80%가 넘었어요. 아이고. 네. 거봐.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일반 승객분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가 58%로 높게 나왔어요. 아. 그게 뭐 가장 큰 거죠. 지금 슬기 씨도 겪었던 일이고. 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진 않아요. 어떤 남성분이 앉아 있길래 제가 또 이렇게 공손히 말씀드렸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하고선 또 자리 비켜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때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이런 일은 개인차가 확연하죠. 맞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남자들이나 또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잘 공감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공감이나마나 그렇게 되게 돼 있으면 일어나면 되는 건데 왜들 안 그럴까요? 자, 아무튼 그 고충 슬기 씨가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를 가지고 생활한다. 처음 겪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누구에게 제가 들은 얘기는 굉장히 갑갑하다. 네. 어쨌든 무섭다. 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솔직히 기존 임신부들에 비해서는 입덧도 없는 편이고 너무 무던하게 지나가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때는 이 아이가 행여나 잘못되면 어떨까 그렇지, 하는 그렇지. 그런 불안감에 정말 어디 밖에 나가는 것도 사실 두려워서 집에만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일정 없으면. 이게 또 많이 익숙해졌구나 이제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7개월 됐고 26주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계속 건강합니다. 산부인과 가서 검진 받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제는 제 몸이 무거워지니까 조금 숨이 차올라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좀 하체라든지 허리 통증이 있고 그런 좀 불편함들이 수반이 되니까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진짜 눈물 나게 고맙죠. 아이고. 네. 그렇게 좀 다들 그런 느낌으로 네. 지나가면 좋은데. 아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 데까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그럼 육아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네. 슬기 씨는 출산 후에 준비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뭐 하고 계세요? 그쵸. 저는 이제 내년 겨울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될 텐데 일단 조리원 좀 알아봤어요. 조리원? 네, 조리원 알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뭐 동영상 사이트 보면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책 선물을 받았어요. 네. 친한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으로부터. 그래서 책도 보면서 좀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친정엄마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또 가까이 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자주 집으로 오셔서 아이와 함께 좀 같이 해주다 보면은 저도 금방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꿈을 갖고 있긴 한데 기승전 복귀. 그렇죠. 아니 아이를 키우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럼, 쩐이. 예, 그래서 예. 지금 아주 뭐 태교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야. 너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뛴다. 그래. 예. 나는 그 쩐에서 충격받았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이렇게 뭐 슬기 씨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어머니 가까이 사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성동구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좀 도움받을 게 있어요? 예, 사실 아이를 낳고 나면 먹이고 재우고 키우기가 힘들고 바쁜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절실해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우리 성동구 상황심리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센터에서는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 다양한 육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네. 장난감 세상도 함께 있어서 오. 장난감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맞아. 장난감을 그때 또 사기가 굉장히 좀 부담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또 놀이체험실도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수동의 영미아 프라자, 행당동의 노을터, 금호동의 금호 치즈 카페가 있고요. 키즈 카페요. 키즈 예, 카페. 예. 치즈 카페인 줄 알았어요. 치즈 먹으러 갈 치즈도 뻔했네. 이제 먹을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난감 세상도 있어서 행당동의 무지개 장난감 세상과 금호동의 장난감 세상, 옥수동 장난감 세상이 있어서 다양한 장난감을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행당동에 사는 저 친한 언니가 있어요. 예전에 네. 드라마 같이 출연했던 그 언니가 원래 제가 이제 경기도 쪽 사는데 거기 키즈 카페가 큰 게 있어가지고 자주 놀러 왔거든요. 네. 안 오더라고 요즘에. 구해 있으니까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은 아이들 장난감이 진짜 넘치고 넘쳐요. 근데 그게 비싸게 주고 사서 아까우니까 막 버리지도 못하고 막 쌓아놓는 그렇지, 거예요. 애들이 안 갖고 노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빌려서 그때 딱 필요할 때 사용하고 반납하고 너무 좋겠네요. 아, 좋죠. 예. 자, 이런 참 좋은 제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시설과. 네. 요즘 육아하는 분들. 예. 최근에 이제 육아를 하게 된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듣고 있노라니 참 예전 생각도 나고 우리 애들 어릴 때도 생각나고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나고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저희는 네. 이제 큰애가 이제 곧 이제 대학 가니까요. 오, 벌써 그렇게 돼요. 예, 전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나저나 뭐 특히나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동네에서 뭐 막 뛰어놀고 유치원은 저도 안 나왔고 좀 이제 사는 애들이 주산학원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 주산학원. 예. 주판 두들기는 그 주산학원이요? 3여 6원이요 이제 막 하고 그랬는데 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아들 딸 똑똑하다고 7살인데 억지로 초등학교 집어넣고 막 이랬어요. 미리도 학교 가고. 애들이 뭐 안 맞았어 뭐가. 조기 입학 있었어. 예. 맞아요. 팀장님 요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공부하는 분인데요. 세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고 또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도 없고요. 장소도 네, 없어요. 없어요. 문화만 없는 게 아니라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어린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가장 안심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네. 우리 성동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78개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57.9%로 가장 높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 예. 요 대목에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야, 오, 장난 아니다. 이거는 큰 거예요. 이거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 6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을 더 하자면 예, 하세요. 예. 우리 성동구 구립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라든가 한파 시에도 어린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뭔가요? 예, 그게 스마트 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그 실내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고 좋네. 또 봄철이 되면 공기질 관리가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SKT와 함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상 실내 공기질 센서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항상 건강하게 지내고 뛰어낼 수 있도록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감동이다 정말. 아니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내년 1월이면 아기가 나오니까 이거 이사를 와야겠다 빠른 시일 내로. 왜냐면 내년 5월에 제가 전세가 끝나거든요. 아, 그래서 좀 땡겨요. 좀 땡겨야겠다 땡기고, 진짜로. 그 돈은 좀 나중에 받고 엄마한테 좀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와요 얼른. 확 진짜 구미가 당기네요 네. 진짜로. 예. 이게 저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흔히 가장 이제 좋은 나라 하면 미국 이러면서 미국 하면서 맞아. 미제 뭐 이러면서 음. 선진국들 부러워하면서 네. 성동구로 선진구. 선진구야.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선진구예요, 예. 진짜. 여기서 애들 낳았어야 되는데 저는 애 낳은 지가 이제 오래돼서 끝나가지고요. 예. 자, 이렇게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키우고 자라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슬기 씨도 지금 너무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그나저나 슬기 씨 아이 그 태명이 뭐예요? 태명이? 태명이 원래 저희 신랑 이름이 공씨고 제가 이름이 박슬기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였어요. 공기. 공기는 진짜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 삶에 있어서. 좋네, 아주 좋네.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네. 건강의 기운이 들어가야 된다. 태명에는 공기는 뭐 건강하고 직결되는 단어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방탄소년단의 굉장한 팬이어서 그래갖고. 방탄이 왠지 막 다 막아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방탄공기, 치고. 예, 방탄공기라고 호를 붙였어요. 와. 그런 리액션이라니요. 좀 오. 마음을 담아주세요. 소울, 영혼을. 왜 이런 걸 했어? 그래서 저는 방탄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뭔가 이렇게 좀 더 건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 딸아이를 갖긴 했는데 방탄이라 그러면 아들로 오해하시긴 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줘도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아이에 대한 사랑이지. 그럼 우리 저기 생각해주시면 감사하죠. 방탄이한테 네. 음성 편지 하나 남기게 해드릴게요. 우리 방탄이는 뭐 태어나기도 전에 방송 출연하네. 그러게요. 방탄아, 엄마가 너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요란스러워가지고 뱃속에서 시끄러워서 많이 힘들지. 그럴 거야. 그래도 너의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해주길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이 우리 방탄이 위해서 엄마가 노력할게. 나의 아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아이고. 1월에 보자. 박수가 나오네. 아유 감사합니다. 1월에 성동구 가서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러게요. 아주 좋은데. 자, 그래요. 우리 박슬기 씨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예, 본인이 또 직접 해당되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우리 저기 방탄공기한테만 인사할 게 아니고 네. 성동 구민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혜택 받으시면서 좀 부럽습니다, 솔직히. 예, 더욱더 많은 혜택과 또 제공되는 모든 것들 누리시면서 아이도 키우고 더욱더 멋진 구민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조금 형편 나아지면 동참할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모쪼록 순산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신문 기사에 예. 인터넷 기사에 박슬기 7분 30초의 진통 끝에 어머머머머, 첫아기 출산 얼마나 좋아. 완전 설날 덕담보다도 귀한 말씀. 8분 25초 어머머머. 진통 끝에. 어머 감동이야. 그건 진통도 아니죠. 진동이죠. 진동. 진동 예. 끝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건강관리과 가정건강팀의 임순자 팀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육기획팀의 강홍석 팀장님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자, 앞으로 예비 부모님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동구청 정책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해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죄송합니다. 예, 한번 해봤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공유. 왜요? 저라도 했잖아요. 오늘은 그 공유를 성동구가 불러옵니다. 진짜예요. 민원의 기술 제3화 공유의 기술. 자, 예, 이겁니다. 예, 미안합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성동구청의 재간둥이 PD, 성동구청의 장성규. 굉장히 불규칙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불안한데 이거. 공보 담당관 방송 미디어팀의 윤영호 PD 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동구청의 공보 담당관 방송미디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호 PD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긴 한데요. 성동구청의 장성규. 불안한데 이거. 그분은 제가 못 따라가고요. 저는 규칙적입니다. 네. 그래요? 예. 훨씬 나아요? 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동구의 공유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너무 모든 날이 좋았다 이런 거 막 했거든요. 자, 그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공유 경제라는 게 뭡니까?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리를 확실하게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 공유 경제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데 구입하기에는 너무 솔직히 좀 아깝고 막상 또 없으면 또 필요한 그렇죠. 그런 물품들을 이제 빌려 쓰게 함으로써 이 자원의 낭비도 막고 이 소비의 낭비도 막고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살리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유 경제가 아닐까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원의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게 이 공유의 목적이다. 이거 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뭐가 있어요?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는 좋은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우선 이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 성동구에는 성동구 장난감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장난감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난감이 많이 비싼데 여기서는 이제 연회비 10,000원이면은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성동구에는 이제 5개 권역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금호, 옥수, 왕십리, 송정 그리고 구청 지하 1층에 있는 네네. 무지개 장난감 세상 네. 이렇게 나눠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입하셔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그 영유아 단계를 넘어섰어요. 영유아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3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통 이제 운동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뭐 농구도 시키고 축구 골대 이런 것도 그렇죠. 휴대용으로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성동구 보건소 금호본소 5층에 위치한 고고싱 어린이 물품 대여소가 있습니다. 운동 물품. 네, 거기서도 이제 우리 성동구 구민이나 성동구 소재 직장인이면은 누구나 오셔서 빌려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관내 영유아 그리고 보육기관 초등학교 이런 선생님들이나 이제 아동복지시설 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어린이 치아 건강 교육 용품들을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동구 보건소 구강 보건실에서 예. 직접적으로 빌리실 수 있는데 뭐 치아 모형, 동화책 그리고 동화 구연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자세하다. 실은 이제 저희 그 둘째 아이를 키울 때쯤부터 저희 동네에서 주민센터에 장난감을 빌려줬어요. 주민센터에서. 근데 몇 개 없어. 아하. 그래서 가면 없어. 아하. 분명히 빌려준다고 하는데 가면 없어. 또 하나 성동구에 오셔야 될 이유가 생긴 거네요. 예. 여기 좀 어느 정도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당연한 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예, 얘기죠. 특히 제가 어린이 그 고고싱 어린이 운동용품 대여소에 가봤는데 네네. 거기는 정말 제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도 될 수준이, 만한 그런 운동용품도 있고 예. 정말 다양한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짚어드렸냐면요. 네. 실은 이제 어떤 그 구정을 이런 걸 펼칩니다라고 홍보는 굉장히 좀 밝게 하는데 그렇죠. 좀 이게 제가 좋게 얘기한 거예요. 크게 얘기해 놓고 네. 내실은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뭐 가봐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 봐서 자세히 여쭤본 거고요. 아 이거는 그냥 겨울에 호빵 이렇게 쪼개면은 예. 단팥이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느낌의 내실이 꽉꽉 차 있는 그곳입니다. 장성규 느낌 나는데. 와우. 지나친 비유 고맙습니다. 자, 운동용품, 장난감, 또 치아 건강 교육 기구까지 이거 뭐 육아하는 가정엔 상당히 뭐 희소식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애를 다 키웠다. 일반 가정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 없냐? 그런 가정들에게는 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희소식이 있죠. 음. 이 공유 경제가 또 차근차근 쌓아지고 있는 성동구에는 이제 네. 성동 공유 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네네. 이곳에 가보시면은 240여 종, 음. 500여 가지 물품들이 있거든요. 네. 뭐 집에서 이제 비싸고 너무 크고 한 공구들이라든지, 연장. 네 연장들, 어. 그 공구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연장이라니까. 예. 혹시 캠핑 좋아하시죠? 캠핑 저 좋아합니다. 예, 캠핑 용품들도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네. 근데 유료죠, 유료. 유료라고 해서 그렇게 겁내실 거 없어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크기별로 6,000원에서 4만 원, 그리고 침낭이나 코펠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이게 어떻게 기준이 뭔가요? 이 가격을 측정한 기준이? 사용감에 따라 측정하고 예. 침낭이나 이런 것들은요. 예. 그 텐트는 이제 크기별로. 크기별로. 소형 텐트 2인용 뭐 4인용 5인용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뭐 가격 측정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밖에도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라돈 침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화제였었죠. 예. 그래서 가정분들이 이렇게 라돈 측정을 할 수 없었는데 네네네. 저희 성동구에서는 또 이 공유센터에서 라돈 측정기를 대여도 해드렸고요. 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진짜. 또 추석이나 네. 설 명절 때 음. 이 제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초기 같은 것도 정말로. 이곳에서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있고요. 대여 기간을 설명해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한 2박 3일 기준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캠핑 용품은 4박 5일로 4박 5일까지도 이렇게 가능하게끔. 정해 있다고 합니다. 예. 참 제가 이건 좀 여담인데요. 처음에 성동구에 살아요 이제 그 방송을 하기로 했을 때 네. 저는 단순하게 성동 구민들에게 구정을 이제 낱낱이 알려드리고 이런 거구나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타 지역에 들어야 돼. 이사를 유입시킬 수 있겠어요. 구조대. 그런 목적이죠, 사실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구청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워낙 저 확정적으로 또 대답을 하셔가지고. 괜찮습니다. 밖에 PD가 당황하는데요. 네. 자, 일단 성동 공유센터를 찾아가면 공유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써 있습니다만 기본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6시에 이제 막 문 닫아버리고 막 6시 1분에 갔는데 가세요. 끝났어요. 뭐 이러고 주말엔 문 닫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은 뭐 이러면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동구 성동 공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하. 약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 됐죠. 직장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은 02-2282-6550으로 전화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네.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동공유센터라고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휘황찬란한 그냥 그런 영상들이 펼쳐집니다. 휘황찬란하게. 이런 물건도 대여를 할 수 있어 이럴 정도의 깜짝 놀라는. 네 한번 들어가 보시기 꼭 바라겠습니다. 한번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 보십시오. 공유센터 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282-6550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 나누면서 제가 살짝 저 성동구 이제 공유 이제 검색어를 막 내가 눌러봤어요. 근데 이런 게 나옵니다. 아니 이제 깜짝 놀랐네. 하다 땅도 공유합니까? 그렇죠. 응.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이 준비되어 있나요? 집질 땅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지. 예, 그 바로 텃밭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성동구가 이제 무지개 텃밭이라고 해서 네. 오래 전부터 이제 구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텃밭을 가꿀 수 있게끔 텃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당동 76-3번지에 있는 텃밭인데 1구획당 11제곱미터 한 3평에서 4평 사이, 네 사이는 예, 네, 예. 그 정도로 해서 이 주말 농장을 하실 수 있게끔 구민들에게 직접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도시인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텃밭 가져보는 거. 자, 근데 그럼 땅만 공유합니까? 물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땅만 주고 물은 집에서 저 기로 와라. 물 지게를 지고 와라.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 관리사무소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따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농기구 보관대, 이동식 화장실, 그리고 음수대,
그리고 이 밭일 하고 나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쉴 수 있게끔 원두막 쉼터도 준비돼 있고요. 이게 참 그리고 이 봄, 가을 되면 이제 모종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밭일을 해야 되는데 사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공해 주시고 와. 비료도 지급해 주시고 와. 농기구도 무료로 대여해서 경작 지원도 해드리고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한 3, 4월부터 10월, 11월까지 운영이 되고요. 네. 일반 텃밭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 이렇게 내시면은 일구액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은 얼마죠? 3월 달부터 10월 달. 까지. 그 정도. 아니면 4월 달부터 11월 달인데 네네네. 제가 정확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월에 한 8,000원 정도.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일반 텃밭은 6만 원. 배려 텃밭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배려 텃밭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자녀 가구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성동구에서 배려 텃밭이라고 좀 이름을 싸게. 지어서 3만 원 이렇게 붙여서 그 텃밭을 분양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 성동구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확인만 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 대단한 구예요. 진짜 섬세한 구예요, 진짜. 근데 지금 땅 얘기하니까 번뜩하고 떠오르는데 첫 회 방송에서 주차 문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도 공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네. 성동구에 오실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신 것 하나하나 같습니다. 밟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지정 구역 공유 서비스입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주차 가능 공간을 찾아서 이용하는 건데요. 네.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등록시켜 놓으시면은 일반인 분들이 이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를 10분에 200원 그리고 하루 최대 5,000원까지 해서 그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그 사실 이제 정확하게 뭔가요? 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관리해야만이 되지. 앞으로 땅은 늘어나지 않고. 그렇죠.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제공한 사람은 혜택이 없어요. 그 이제 처음에 주인인 사람은 거주자 우선에 당첨되는 것도 굉장히 운이 필요하고 그게 소중한 건데 그걸 이제 내놓았으면 약간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큰 혜택을 드리기에는 조금 모자라긴 아우, 하지만 깜짝이야. 진짜 장성규 스타일이야 진짜. 예, 그래갖고요. 큰 혜택을 드리기에는 조금 모자라지만은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사용하시면은 6개월 정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이용료를 내시면은 한 50% 정도, 50% 정도는 포인트로 적립해서 공영 주차장 같은 데서 무료로 쓰실 수 있게끔. 뭐 본인도 밖에 나가니까. 그렇죠. 좋네요 그렇게 정말.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주차장 공유를 넘어서 그런데 요즘 젊은 층에는 자동차 공유 플랫폼도 아주 핫하더라고요. 뭔가 좀 도전적이고 획기적인 느낌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소유하는 것 자체를 요즘에 점점 신세대들은 조금 그냥 꺼려하더라고요. 욕심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 공유 문화를 위해 성동구가 그만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공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쉐어링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가 필요할 때 PC나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제 주차된 공유 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성동구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주차장 공유 요것도 노려보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는 이제 성동구랑 이 카쉐어링 업체 소카랑 해서 MOU를 체결했거든요. 네네.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못 봤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보유 가구 중에서 사용 빈도가 낮아서 상당 기간 이제 주차장에 방치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안 타는 차. 그렇죠. 예. 1가구 2차량 같은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상당 기간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이 소카가 마련한 주차장으로 옮기면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MOU의 내용은.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차량 공간을 제공해서 공유 차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성동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왕십리 일대를 이제 스마트 포용 도시를 넘어서서 스마트 교통 도시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할 일들이 아주 뭐 많으시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네. 촬영할 일도 많고 그렇죠. 편집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 공유 사업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동업을 하게 됐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핫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니까 좀 더 준비를 해서 차후에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윤 PD님, 네. 예, 요건 제가 이제 막 던져보는 겁니다. 설마 이것까지 될까 해서 하는 말인데 집도 공유됩니까? 왠지
그것도 한번 하려고 해봤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땅이 공유가 되는데 집이 공유가 안 되겠습니다. 아흐 그래요? 예, 집도 공유가 됩니다. 다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성동 구민 모두에게 공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성동구 관내에 이제 한양대학교, 한양여대가 있는데 이 한양대학교, 한양여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공유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요. 이 요즘 자취생들이 이제 집값이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학가 인근 같은 데 보면 빈 방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사시는. 어르신들끼리만 사시는 댓글. 그렇죠.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방은 이제 자제분들 다 어디로 가시고 네. 아니면 혼자 사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방들을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쉐어하는 느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취방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거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자제분들 다 나가시면 혼자 마음이 적적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사회적 고립감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임대료를 통해서 약간 용돈벌이도 될 수 있게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런 거 진짜 좋네요. 저는 이제 어르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을 나누고 싶어도 젊은 친구들 보기에 깨끗하지 않아서 이건 안 된다. 나는 솔직히 좀 민망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뭐 다른 집들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접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와, 뭐 안 한 게 없는데 안 한 게? 맞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실당 100만 원 이내로 해서 환경 개선 공사를 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환경 개선 공사라고 하면 이제 도배나 장판 공사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약간 깨끗하게 만들고 이제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 수 있게끔 당당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이제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임대료를 내는 거니까 혜택이 상당히 큰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추가해야 될 게 보증금이 없어요. 어허. 보증금이 없어서 뭐 이런 학생들이나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그냥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모든 일에 시행착오가 조금 있습니다. 기본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이제 학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스타트부터 뭐 흔히들 전세 계약처럼 뭐 2년이다 3년이다 해 놓는 것보다는 6개월 단위로 일단 시작을 해서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죠. 1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맞습니다. 향후에 보완해 가면 되겠죠. 자, 이쯤 되면 정말 성동구 공유의 도시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땅, 뭐 집, 텐트, 뭐 공구, 육아용품 등등 뭐 아까 뭐 기억 안 나는 데 많았어요. 공유 씨 울고 가겠는데요. 홍보대사로 공유 씨를 진짜 추천해서 공유 씨가 큰맘 먹고 좀 싸게 해주셔가지고 성동구에서는 진짜 야 정말 공유의 도시예요. 자, 성동구청 공보 담당관 방송 미디어팀 윤영호 PD와 함께 해봤는데요. 민원의 기술, 공유의 기술 오늘 알아봤는데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소감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너무 그 프로 방송인과 함께 방송한 느낌이었고 일목요연하게 너무 또 잘 들렸어요. 본인이 직접 하신 일도 아니면서. 예. 제가 한 것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그랬어요. 촬영을 가서 아. 편집을 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그 방송인이신 배칠수 씨와 함께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게 상당히 영광이고요. 예. 네, 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십시오.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네, 배칠수 씨가 그때 이 방송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고편 만드시면서 네네. 정치인 성대모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상당히 연습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자, 큐. 예, 안녕하세요. 예, 배칠수 씨. 오늘 그 라디오 상당히 잘 들었고요. 이 성동에 살아요. 이 구조대가 저도 제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칠수 씨, 화이팅. 근데 성동구는 언제 오실 건가요? 와, 야, 이거는 이건 편집 안 되겠다. 근데 이건 살겠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개인기까지 네.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성동구청 공보 담당관 방송 미디어 팀의 윤용호 PD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칼로리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물만 먹어도 나는 살이 쪄. 그런데 행복에도 칼로리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일의 재미와 의미를 기준으로 칼로리를 측정해 봤다고 해요. 재미와 의미가 높으면 행복 칼로리가 높은 거고, 재미와 의미가 낮으면 행복 칼로리가 낮은 건데, 행복 칼로리 상위권에 대화와 육아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좀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오늘 박슬기 씨랑 육아 얘기도 나누고 윤 PD랑 공유에 대한 대화도 나눠봤으니,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행복 칼로리를 많이 섭취한 것처럼 저는 오늘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올 가을엔 여러분도 이 행복 칼로리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가득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지금까지 방송인 박슬기 씨와 함께 출산 육아 정책 알아봤고요. 윤용호 PD와 함께 공유에 대한 꿀팁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가 얼마나 유용했을지 오늘도 참 궁금한데요. 댓글을 통해서 가감 없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어떻게 보낼 수 있냐고요? 배칠수의 구조대가 되주시면 됩니다. 구조대. 구독, 좋아요, 댓글 이렇게 되겠죠. 일단 하트 그냥 누르시고요. 구독에 체크해 주시고 댓글로 청취 소감 또 알고 싶은 정보들 마구마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주 월요일에 만나보는 격주에 있는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많은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